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기 자동원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컨드라인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자문이랑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떤 것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저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도 나오니까 나머지는 그쪽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GPT 많이 사용해 보셨죠? 네,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 계시고요. 근데 요즘에 GPT 말고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미나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자, 한 번씩 흔들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써보신 적 있으신 분들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시면 네, 내려주시고요. 구글의 제미나이 요즘에 핫한 거 있죠? 퍼플릭시티 이쪽에만 많으시네요. 자, 요즘에 인공지능들의 특징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생성의 AI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GPT가 아무래도 원형이 되어져 있고 GPT를 잘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을 섞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뉴스레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신호와 자극 속에 살고 있죠.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장 내일 보고자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 검색입니다. 근데 정보 검색은 1차적이에요. 당장 눈앞에 뭔가가 떨어졌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검색을 하면 찾게 되어져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출근하시게 되면은 전화에 있는 뉴스를 누군가가 읽고 나서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대표님한테 보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자료들이 오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자료들 내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들 우리는 뉴스레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한 뉴스레터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는 크게 네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정보. 우리 회사가 뭐라고 있을까? 두 번째, 경쟁사는 뭐하고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어느 정도 우리가 정보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세 번째 계획이 되죠. 사업 전반적인 이슈들. 마지막으로는 국가 정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비서가 따로 없더라도 나한테 뭔가 보고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면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서 바로 이 곳곳에 자동화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게 AI를 쓰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거고요. 오늘 실습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또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두개 없으신 분들 있으니까 이 자료는 제가 다 캡처를 떠는 거라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서비스. 한마디로 GPT 무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오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별도로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한 건 어디에 이용하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제 엑셀로 불러야 되죠.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내가 마케팅 채널을 만들어 놨는데 매일매일 내가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글 쓰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러신 분들이라면 밑에 있는 부분 굉장히 최소의 금액으로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 지불을 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무료 서비스 구축하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챗GPT. 무료 버전이니까 그냥 사이트만 들어가시면 되고 요즘에 좋은 거는 회원가입 안 해도 누구나 쓸 수 있게 바뀌었죠. 자, 두 번째는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거 역시도 무료로 쓸 수 있죠. 구글 아이디 없는 분들은 없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가입할 때 무조건 구글 있으셔야 되니까. 자, 구글이 제공해주는 엑셀과 같은 기능이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기능이고 이 엑셀이 있으면 세 번째 것까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구글의 앱 스크립팅.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언젠가는 앞으로 1년이나 내년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GPT한테 프롬프트를 제대로 짜고 넣었을 때 자, 이겁니다 하고 앱을 만들어 주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일을 대신해서 작동하게 만들려면 내가 입력하는 것들, 내가 그 결과를 복사해서 다시 블로그에 업데이트하는 것들, 이 작업만큼은 어느 정도의 코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코딩을 요즘 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과 계열이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코딩 한 줄 안 하고서 서비스가 돌아가는 작동 방법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것만 아시고 나면 그 다음은 검색의 시대이고 질문의 시대이기 때문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 GPT, 스프레드시트, 앱스크립트. 우리 목표 이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3단계 프롬프트를 저희 회사에서는 기장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롬프트가 많기는 하는데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역할 지정, 행동 지정, 시장 문구. 쉽죠? 뭐랑 똑같냐면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어요. 신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 친구한테 일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역할 지정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해되시죠? 두 번째, 행동 지정입니다. 너는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돼. 그런데 행동. 네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포트를 써야 되고 위에서 두 줄을 떼야 되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행동 지정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시작하는 문구라는 건 뭐냐면은 신입한테 여러분들이 말을 막 시켰습니다. 야, 넌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네가 앞에 역할은 이거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알아들었어? 라고 하셔야 되죠. 그게 마지막 거예요. 내가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대답해. 이 세 가지가 대부분 통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할을 줬죠? 뉴스레터 개발자. 너의 역할은 뉴스레터 개발자다. 개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코딩 안 하는 거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는 구글 앱스크립트로 하는 데 갖고 코드를 설계하는 데 익숙해. GPT의 대부분들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럴 때 오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쓸 건 아닌데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우회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다음에 방식으로 코드를 써야 된다. 행동 지정이죠. 행동 지정. 네가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첫 번째, 입력자가 원하는 뉴스 정의나 키워드를 3개 입력하면 이거를 구글 뉴스 검색에서 찾아서 입력자가 원하는 이메일 주소로 자동으로 보내는 코드를 짜야 되고 이 코드는 어디서 실행해야 되냐면 구글의 앱스크립트에 실행이 돼야 돼. 네 번째, 어디서 검색할 거냐 해서 저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렇게 들어가면 좀 더 명확해요. 구글 검색 결과는 RSS 스피드로 가지고 와라. 마지막, 깔끔하게 HTML 구성이 돼야 돼. 하고 저는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주기 시작해요. 자, 밑에 제가 한 줄 뗐습니다. 뭐라고 넣냐면은 이해했다면 키워드 3개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 내 말 알아들었어 이거죠? 이러고 엔터 버튼 누르면은 GPT가 저렇게 얘기를 해요. 키워드 3개와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 내 말 알아들었어요. 저 마지막 문장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대로 얘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프롬프트 기초입니다. 마지막에 한마디 되풀이하기 시키는 거. 자, 이러고 나서 키워드 입력하는 거죠. 제가 입력했습니다. 오픈 AI와 스페이스 X와 휴머노이드. 앞으로 이런 뉴스레터가 필요해. 입력하고 나면 얘가 코드를 쫙 짜기 시작해요. 끝났죠? 코딩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뭘 아셔야 되냐면은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것처럼. 그럼 신고합니다. 오른쪽에 코드 복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무엇보다 얘한테 또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앱스크립트라는 걸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단계적으로 알려줘. 그럼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가볼게요.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스프레드시트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게 엑셀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W. 여기에 앱스크립트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코딩을 클라우드상에서 실행해주는 가장 쉬운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제 얘기 되시죠? 저거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 화면에서 원래 우리가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아시겠죠? 이 부분을 그냥 얘가 짜준 코드를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 넣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스태프를 해야 되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고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 잘 되어 있으니까 실행 버튼 누르게 되면은 얘가 실행이 돼요. 제가 붙여놨죠. 실행 버튼. 그럼 승인하고 나면 이건 가려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권한 검토하시는 거는 다 승인만 해주시면 돼요. 눌러서 다 끝나고 연결 끝나게 되면 안 되네요. 이렇게 짰는데 자꾸 뭐 하면 될까요? 우리가 코드를 수정할 수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다시 물어보면 되죠. 이겁니다. 이 코딩의 시대를 넘어서 프롬프트 시대가 되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 모를 때 되풀이해서 계속 시작하면 돼요. 한마디로 끌기 있게 시간만 소요되면 됩니다. 자,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야, 네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틀렸어. 다시 해봐. 하면은 다시 짜요. 에러가 발생했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오해해 보겠습니다. 다시 코드를 복사해서 갖다가 집어넣으면 완료됐죠.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제 Gmail로 왔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결과 나왔죠. 이렇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키워드를 더 넣으셔도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준 건 좋은데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 것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확산은 되죠. 첫 번째, 자동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화. 원하는 시간에 받아야 돼요. 방금 전에 우리가 푸시 버튼 눌렀을 때만 저한테 이메일이 오는 거니까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매일 아침 8시에 저한테 자동으로 이메일이 도착해야 돼요. 혹은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이메일을 입력해놓게 되면 그 친구들한테도 같이 보내주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동화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디자인을 수정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항상 중요한 건 샘플이에요. 샘플. 아까 전에 신입사원 생각하세요. 신입사원한테 야, 너 앞으로 뉴스레터 작성해야 돼. 그런데 얘한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주는 거고 기존에 작성했던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따라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더 쉬워요? 두 번째 거죠. 샘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봤던 뉴스레터가 있다면 이것처럼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걸 지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저 좋죠. 이렇게 이메일 받았어.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해줘. 두 번째, 첨부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요즘 모래 버전들도 어느 정도 이미지 첨부가 됩니다. 안 되면 붙여 먹으시면 돼요. 복사해서. 이러고서 짜라 그러면은 HTML 코드를 다시 짜라고 조금 더 세련되게.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복사해서 아까 엑스크립트에 집어넣고 나서 저장하고 발송하고 나왔죠, 결과. 아까보다 좀 더 세련돼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뭐든지 중요한 게 AI는 도구입니다. 프롬프트도 도구예요. 근데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은 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뭐가 있는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둘 다 해내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키워드를 6개 정도를 집어넣고 나서 매일 아침마다 보고자료를 받는 것처럼 받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수동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얘가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정보 수집하는 양이 늘어나고 이게 제가 매년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하고 기업에서 발표를 하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저만 있는 뉴스레터예요. 그렇다면 자동화까지는 얘기할게요. 자, 자동화는 어떻게 올 거냐? 매일 아침마다. 이것도 쉽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앱스크립트하는데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트리거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방아쇠를 걸어놓는 겁니다. 언제 이게 실행이 되게 만들 거냐? 탑으로 써 있습니다. 이해가 쉽잖아요? 언제 할 겁니까? 이벤트, 시간 기반으로 해서 언제 보내드릴까요? 여기다가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일 단위로, 시간 단위, 이 두 개를 하나 저장하게 되면 매일 아침 8시, 9시 사이에 여러분들은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 저녁 때가 좋은데 저녁 때를 설정하셔보세요. 두 번째, 유료가 뭐죠? 자, 유료 서비스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시나리오가 그려져야 돼요. 아까 전에 무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은 매일 아침마다 뉴스 키워드가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 그런데 유료 서비스에서 제가 구축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 구축을 해보시면 좋은 것들은 단순한 키워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블로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X, 페이스북 같은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에 위해서는 도구가 몇 가지가 더 필요해요. 먼저 API라고 하는 걸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API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결제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GPT 프로 버전 내에 뭘 결제하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AI에게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 그걸 얘가 답할 때마다 원래 돈 지불이 됩니다. 그걸 미리 결제해 놓는 거예요. 한 10,000원 정도 결제해 놓는 거는 나머지는 위에 거 똑같죠.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앱스크립트. 근데 두 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구글 설문지 그리고 mak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들어갔는데 이 사이트는 요즘에 가장 많이 자동화에서는 쓰고 있는 프로그램 사이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얘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입력하게 되면 그 시나리오대로 알아서 매일매일 실행이 되는 것들 이야기를 하죠. 이걸 끼워넣으면 내년에는 AI 에이전트라고 해갖고 GPT라든지 코파일럿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지정을 해놓게 되면 걔가 알아서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조작해서 내 일을 대신해주는 세상을 내면에 오게 됩니다. 그 앞단의 자동화가 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시 이것도 그냥 듣기만 해도 되거든요. 듣고 나서 따라해보셔도 이해가 되시니까 일단 흐름을 잡겠습니다. 자, 유료 서비스. 먼저 시나리오를 짜죠.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건지 이걸 워크플로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시나리오로 얘기합니다. 저는 첫 번째 저게 필요해요. 매일 아침 누가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뉴스레터를 작성할까요? 직원이 오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 답을 해줘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게 흥미롭던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발행을 해봐.
라고 답을 주게 되면 한 줄 넣었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을 베팅한 이유는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저 의견만 딱 던져주는 겁니다. 저 의견을 던져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퍼플렉시티나 혹은 챗 GPT에서 알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흥미로운 기사거리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글을 작성을 해서 이 글을 작성한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구글 블로그라든지 다른 블로그에 업로드가 되도록 순서 아시겠죠? 제가 내용을 지정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짜놨으면은 우선 제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글 설문을 좀 썼어요. 나중에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저는 얘가 무료 버전에서 제일 편하게 했습니다. 구글 설문을 이미 기억에 많이 쓰시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제가 설문을 먼저 만들어요. 설문지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뉴스를 만들까요?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 질문이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오게 만드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오게 만들려면 자동화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까는 이야기했던 구글 앱 스크립트를 활용하면 되죠. 이 설문이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오게 만들기 위해서 역시 GPT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구글 앱 스크립트 제작 전문가야. 역할 지정, 행동 지정 이렇게 코드를 설계를 해줘. 구글 설문 링크 주소를 이메일 본문에 삽입해서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야 돼. 이메일 제목은 뉴스레터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말이야. 준비가 되었다면 마지막 시작하는 말 구글 설문 링크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엔터 누르면 끝났죠. 그럼 저 구글 이메일 주소, 구글 설문 주소를 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코딩할 줄 몰라도 앱 스크립트 한번 쓰게 되면 코딩 자동화가 되겠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해서 앱 스크립트에 붙여놓고 나서 실행시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구글 설문에서 지금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있어야 되는데 구글 설문은 응답자들의 구글 설문 스프레드시트를 이런 식으로 별도로 뺄 수 있어요. 응답 시트를 제가 열고서 여기서 SKT를 실행을 해서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하게 되면 저한테 오죠. 아침마다 얘가 와요. 그럼 아침마다 저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번엔 이런 내용으로써 라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엑셀 한마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응답지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자동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동화 작업이 메이크라고 있습니다. make.com은요, 얘가 노코딩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플로우 차트를 손으로 그리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요 다음 이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모듈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가 답변한 응답지가 먼저 시작점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하기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구글 시트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구글 시트를 출발을 하잖아. 이 구글 시트를 보게 되면 와치기로 새로운 질문행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먼저 읽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추가된 거를 매일매일 추가가 될 테니까 그러고 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구글 설문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 여기서 제 구글 아이디를 연동을 시켜놓고 나서 제 구글 파일을 연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행까지 진행을 끝내요. 아까 만든 거죠? 설문지 응답 시트, 매력적인 뉴스레터 만들기. 이게 끝나면 이제 얘는 읽을 준비가 됐어요. 이 다음에 넘겨줘야겠죠? 요걸 읽어야 되니까 A부터 B1까지만 엑셀 시트에서 요 두 가지나 읽으면 된다는 자동입니다. 이 다음 스텝에서 GPT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 앞에서 읽는 글을 가지고서 GPT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글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흥미로운 글을 쓰고 결과가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AP라는 게 들어가요. 이거는 아까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GPT 무료 버전에다가 이거 시켜갖고 답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토큰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API 사이트에 별도로 들어가시게 되면 결제할 수가 있고 가장 최소 단위로 10달러 정도 이렇게 출발하셔도 괜찮고 5달러 정도 출발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발급되는 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연동시키고 나면 GPT 모델 중에 어떤 거를 쓸 거냐? 최신 버전을 쓸수록 더 비용이 빨리 소진이 됩니다. 좋은 걸 일단 써보도록 하고 입력하는 거죠. 프롬프트 3단계 아까 기억하는 것들 입력했습니다. 오픈의 걸 연결을 시켜놓고요. GPT 모델을 결정했습니다. 이 메시지 롤 역할을 지정하는 게 프롬프트예요. 넌 앞으로 이걸 행동해야 돼. 입력하는 거죠. 첫 번째 지정 너의 역할은 뉴스를 작성하다. 아까 3단계입니다.
넌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돼. 너 녹화하면서 밑에는요. 다음 글 첨부를 최대한 비슷하게 글을 작성해. 예시까지 줍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에요. 니콜라 테슬라 천재가 알고 있을까? 이 글이 있어서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이걸 인식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 아침마다 GPT한테 저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오게 만드는 자동화까지 끝났어요. 이 다음에는요. GPT를 하나 더 썼습니다. 제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매력적인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 입력하는 거죠. 앞에서 썼던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글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제목을 네가 짜. 자, 실행이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마지막, 이메일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지메일을 연동해야죠. 저는 제 지메일을 연동시켜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게 다 실행이 되게 되면 새로운 이메일을 보내. 어디로 보낼 거냐? 구글 API 연결시켜놨었을 때 결혼까지 나옵니다. 끝나요. 이게 매일 아침마다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닐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죠.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정을 합니다. HTML 형식으로 제목과 소제목, 본문 크기를 각각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지정한 거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뒤에 있는 배경의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명령에 대한 것들, 제 키워드에 대한 것들을 GPT가 알아서 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글이 짜진 것들이 알아서 저한테 지메일로 보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챗GPT는 글을 잘 못 써요. 요즘에 서치GPT라고 해갖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기능이 나왔긴 했지만 기본 값에서는 검색을 못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밖에 못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정보 검색을 잘해주는 애를 쓰면 돼요. 그 중간에 뭘 끼워넣느냐? 저는 퍼플렉시티라고 해서 요즘에 정보 검색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애를 끼워놨습니다. 자, 아까 똑같은데 시나리오를 살짝 추가한 겁니다. 구글에서 제가 이거 너 봐야 돼 라고 명령했던 거를 퍼플렉시티가 한번 검색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이 자료를 GPT가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발행을 하는 거죠. 결과값은 아까보다 훨씬 낮았죠. 혁신의 왕국,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는 미래라고 제가 내었었을 때 퍼플렉시티가 한 번 만들고 다시 한번 GPT가 가공해가지고 글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런 식이 완성이 돼요. 그 순서예요. 이걸 먼저 짜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시작해서 퍼플렉시티가 검색을 해주고 그 검색값을 챗GPT가 본문을 작성하고 다시 한번 GPT가 제목을 작성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메일을 작성하고 이 트리거는 여러분들이 걸어놓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실행이 될지 저녁에 실행이 될지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무료로 오픈이 되니까 테스트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걸로 남겨줄게요. 블로그에 올리거나 별도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좀 받고 싶다면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트위터를 쓰시거나 엑셀을 쓰시거나 뭐 페이스북을 쓰시거나 인스타그램을 쓰시거나 똑같습니다. 그쪽에서 글을 쓰게 만들어준 API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걔만 연동시켜 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연동했습니다. 라우터라는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분기점에서 앞에까지 했던 결과를 양쪽으로 보내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첫 번째 지메일을 보내, 두 번째는요. 저는 구글 덕스를 선택했어요. 구글 덕스에 초안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걸 다 짠 형태가 되면은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 다 했었을 때. 형태가 완료됐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퍼플렉시티를 던져서 오픈 AI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라우터에서 분기점으로 Gmail과 저한테 구글 독스로 보내게. 혹은 라우터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트위터 발행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발행이라든지 계속해서 확장성 있게 가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동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되게 되면 이것도 필요 없이 그냥 GPT나 이런 쪽에서 시나리오만 잘 짜시게 되면은 그걸 순간적으로 해주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내가 시키면 좋을지,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고 그러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GPT 에벌리들이 그래서 질문하는 인간 답하는 AI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내용처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많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더 재밌는 것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